인간과 AI의 공존법. 켄타우로스인가 사이보그인가 듀얼 브레인. 이 던진 질문, AI 시대에도 인간은 쓸모 있을까? 이선 몰릭 교수의 듀얼 브레인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통찰과 함께 인간과 AI의 협업이 불러올 가능성에 주목한 흥미로운 저작이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독서로 손꼽히는 이 책은 AI를 단순히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구로만 여기지 않고 인간의 두 번째 뇌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즉, AI를 통해 업무와 일상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리 스스로의 사고력을 확장하며 나아가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협업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역설한다. 저자는 이를 위해 AI가 지닌 외계 지성으로서의 특성과 한계를 명확히 짚어내고 AI와 인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전략을 켄타우로스와 사이보그라는 메타포로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AI를 다양한 역할, 사람, 동료, 코치, 교사, 창작가 등으로 활용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를 실천적으로 배울 수 있다. 첫째로, 책에서 제시하는 외계 지성이라는 개념이 흥미롭다. 저자는 AI를 외계 생명체가 보여주는 지능에 비유함으로써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지식과 연산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한다. AI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의 언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도구로 간주하는 것과 외계 지성이라는 별개의 존재로 간주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는 AI가 제공하는 정보와 분석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인간의 한계를 AI가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만 활용하는 데 머문다. 반면 후자의 관점에서는 AI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기에 AI가 도출하는 결과물이나 관점에 대해 일종의 문화 충격을 느끼며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해결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AI를 외계 지성으로 바라보면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없던 창의적인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탐색할 기회를 얻는다. 둘째로, 저자는 AI와 인간이 협업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개념, 즉 켄타우로스와 사이보그를 예로 들어 협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켄타우로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말의 몸통과 인간의 상반신이 합쳐진 존재로서 각자의 강점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개념에서 AI는 주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수리적 또는 논리적 분석에 강점을 발휘한다. 반면 인간은 직관과 경험, 감성, 윤리적 판단, 그리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에서 우위를 지닌다. 따라서 켄타우로스적 협업에서는 인간과 AI가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순간에 AI를 적절히 활용하되 최종 결정권이나 창의적 통찰력은 인간이 쥐고 있다. 이는 마치 체스 대결에서 인간이 AI의 분석 능력을 참고하되 궁극적으로 어떤 수를 둘 것인지는 인간이 선택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셋째로, 사이보그라는 개념은 켄타우로스와 달리 인간과 AI의 경계를 훨씬 더 긴밀하게 잇는 융합의 형태를 가리킨다. 사이보그는 인체의 기계나 인공장치를 삽입하여 기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을 확장하는 존재로 묘사되곤 했다. 책에서의 사이보그적 협업은 인간이 AI를 외부 도구로 인식하기보다는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활용하는 모습을 상정한다. 예컨대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번역을 하거나 특정 분야의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마치 나 자신의 생각처럼 즉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AI와 한 몸이 된 상태를 말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새로운 능력을 얻거나 사고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인간이 AI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버릴 위험성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사이보그 모델을 통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폐해와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하는 균형점이 어디인지를 고민하게 한다. 넷째로, 책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저자의 시각이다. 최근 몇 년간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일자리 대체론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른 불안감이 커져왔다. 하지만 저자는 직업 자체가 사라지기보다는 업무 형태와 역할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AI가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적인 업무를 상당 부분 맡아줄 수 있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판단과 감정적 교류, 윤리적 결정 등은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와 인간의 협업은 직업을 없애기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나 창의적 기여를 요구하는 형태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가 AI를 활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더 깊이 있는 연구나 창작 작업에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섯째로, 저자는 AI가 어떻게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혹은 보완해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시로 풀어낸다. 예를 들어 글쓰기 작업에서 AI가 미리 텍스트나 개요를 생성해주는 것은 작가나 연구자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는 AI가 학습자의 수준과 취향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해 개별화 학습을 가능케 함으로써 교사는 보다 전문적이고 의미 있는 소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창작 분야에서도 AI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돕거나 미처 떠올리지 못한 이미지와 디자인 컨셉을 빠르게 제안해줄 수 있다. 이처럼 AI를 단순히 보조 역할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목표에 한층 깊게 몰입할 수 있는 여지를 얻는다.
여섯째로, 저자는 이러한 AI 활용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짚어준다. 바로 판단력, 비판적 사고, 그리고 윤리적 책임감이다. AI는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우 신속하고 방대한 분석을 수행하지만 그 결과가 어떤 맥락에서 유의미한지를 판단하고 잘못된 편향이 없는지 확인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예컨대 자동 번역 시스템이 언어학적으로는 그럴듯한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문화적 맥락에서 문제가 있는 표현일 수 있음을 판별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AI가 제안한 솔루션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인간은 이 결과물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듀얼 브레인은 AI 시대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조하며 AI와 함께 더 높은 수준의 사고와 창의를 발현할 것을 독려한다. 일곱째로 듀얼 브레인. 이 독자에게 주는 가장 큰 의의는 AI를 두려워하거나 막연히 거부하는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태도로 AI를 받아들이라는 점에 있다.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사람들은 혼란과 거부감을 겪어왔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했던 사례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창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며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AI가 우리의 삶과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창의성과 판단을 발휘하도록 보조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AI가 제공하는 방대한 지식과 분석력을 외계 지성처럼 존중하면서도 최종 결정권과 책임은 인간이 지닌다는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끝으로 듀얼 브레인을 통해 독자들은 AI 시대에 필요한 사고방식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AI를 단순히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뇌 또는 외계 지성으로 존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창의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켄타우로스적 협업과 사이보그적 융합 모델 그리고 직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우리에게 AI와 어떻게 공존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 라는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위험과 한계 역시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 잠재력 예컨대 개인의 학습과 생산성, 창의적 발상, 더 나은 의사결정은 무궁무진하다. 결국 이 모든 가능성은 우리가 어떻게 AI를 대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AI 시대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듀얼 브레인은 명확한 통찰과 더불어 실천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담아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AI를 적당히 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함으로써 자기 발전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기존 업무 과정을 효율적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법을 찾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본연의 창의성과 AI의 계산 능력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지성에 다가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듀얼 브레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자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AI로 인한 양극화 심화. 최근 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가 그룹에서 인공지능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크게 정치 사회적 양극화 측면과 경제적 양극화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아래에서 각 요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여러 언론에서는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이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특히 AI가 불러올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크게 정치 사회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양극화는 정보 소비 행태와 여론 형성 과정에서 AI가 작동하는 방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적 양극화는 일자리 소득 분포, 산업 구조 변화와 같은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이미 여러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여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사회 영역에서의 양극화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플랫폼과 온라인 뉴스 사이트는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만 반복적으로 접하게 만들어 이른바 필터 버블이나 에코 체인버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특정 정치 성향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한쪽 의견만 지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반대 의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고 자신의 믿음과 관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이를테면 진보 성향 사용자는 진보적 뉴스와 칼럼, 의견만을 습득하고 보수 성향 사용자는 보수적 정보만 접함으로써 상호 간 견해 차이가 커지고 대화의 단절이 가속화됩니다. 또한 생성형 AI의 발달로 인해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사실적인 음성 영상 합성 기술과 문장 생성 모델은 기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신뢰감을 주는 가짜 정보를 대량으로 생산 확산할 수 있게 만듭니다. 미국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러한 AI 활용이 선거나 정치 캠페인에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동원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특히 AI 생성 보시나 조작된 캠페인 메시지를 대규모로 퍼뜨려 유권자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과거에도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AI 기술의 등장으로 그 파급력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 사회적 양극화와 더불어 경제적 양극화 또한 폭넓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은 일자리 자동화에 따른 격차 확대로 AI가 반복적이거나 데이터 처리 위주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제조업과 물류, 고객 서비스와 같은 영역에서는 이미 AI와 로보틱스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저숙련 노동자나 중간 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실제로 고용이 줄어들거나 임금이 정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합니다. 반면 AI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이를 응용해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고숙련 전문 인력이나 기업은 오히려 시장 가치가 높아져 더 큰 보상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런 양극화는 결국 중산층의 붕괴와 소득 격차의 심화를 야기하면서 미국 사회가 보다 극단적인 형태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언론과 전문가의 입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영역에서 또 한 가지 주목받는 이슈는 기술의 독점화로 인한 시장 집중화 현상입니다. AI 분야의 연구 개발에는 거대한 투자와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과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선점한 상황입니다. 이들 기업은 막대한 자본력과 데이터, 인력을 동원해 고급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AI 기술 혁신을 시도할 때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특정 소수 기업이 모든 기술 생태계에 결정적 인프라를 쥐고 흔든다면 산업 전반에서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기보다 독과점적 구도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장 지배력이 강해질수록 혁신이 저해되고 전반적인 경제 구조에서 강자와 약자 간 격차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미국 내에서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디지털 격차 역시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를 활용할 만한 교육 기회와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나 계층은 빠르게 생산성을 높이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발전 속도가 뒤처지고 경쟁에서 밀려날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대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양극화,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집단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소득 기회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여지를 남깁니다. 결국 지역 계층 산업 간의 불균등한 접근성의 문제가 기술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미국의 유력 신문들은 관련 보도와 칼럼을 통해 이런 현상들을 연일 다루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생성형 AI 기술이 가짜뉴스나 정치 공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정치 광고와 유권자 맞춤형 메시지의 위험성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거대 테크 기업들의 독점력이 AI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빅테크의 무분별한 시장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입법적 대안을 두고 전문가들이 논쟁 중임을 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AI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낙관적 시각과 함께 중산층이 크게 타격받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 NBC, A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경제적 영향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 영향에도 초점을 맞추고 의회와 규제 당국 그리고 시민단체의 대응 전략에 대해 활발히 보도합니다. 이처럼 AI가 가져올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에서는 법제도적 규제와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AI 활용 시 준수해야 할 원칙, 예컨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률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거대 테크 기업들 역시 사회적 압박에 부응해 자체 윤리위원회를 두거나 데이터 오남용과 편향적 알고리즘 운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공교육과 직업 재교육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AI로 인해 사라지거나 축소될 업무 종사자들이 새로운 역량을 습득해 고용시장에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공학 수학교육이나 디지털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설명 가능한 AI 기술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내린 결과나 판단 근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 AI가 야기할 수 있는 편향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짜뉴스나 합성 콘텐츠가 범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시민 개개인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도 필수 요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생성한 정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출처나 사실관계를 판별하는 기술을 숙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분열과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결국 오늘날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AI의 빠른 발전이 가져올 기회와 위험이 함께 공존한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AI는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이고
있고 혁신적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열며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자리 격차와 정보 격차, 기술 독점과 사회적 분열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윤리, 교육, 인프라 등 다방면에 걸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민간 영역까지 포함한 각계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놓고 더욱 적극적인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시대에 맞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동시에 시민들이 스스로 기술을 잘 활용하며 정보 생태계를 지키는 방안을 실천에 옮긴다면 비로소 양극화보다는 보다 균형 있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파괴되는 일자리만큼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사회의 분노를 유발해 경제를 넘어 정치적 양극화로 치달을 위험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는 AI가 초래한 부의 편중으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이를 포퓰리스트가 파고든다면 지금까지 구축한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부의 집중을 완화할 대안으로 일부 정치인과 기업인이 거론 중인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선 일 자체가 갖는 가치와 존엄성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원한다. 인간의 역량을 끌어올릴 직업을 통해 경제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반대한다고 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